지금부터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2018년 주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토지정수님들께서는 앞쪽에 비어있는 자리에 찾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빈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회 사회를 맡은 서영진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3번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바르고 깨끗한 재건축, 재개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서울시의원으로 2번 재직하면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장미 1, 2, 3차 아파트 토지동 소유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훌륭하신 토지동 소유자님들을 모시고 총회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이나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총회를 진행하여 토지동 소유자님들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총회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장소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시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니만큼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특히 학교 안에서는 절대 흡연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2018년 주민총회 의장직을 수행하실 김광원 추진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2018년 주민총회의 개회를 위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를 포함하여 총참석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8월 26일 일요일 오후 13시 25분 현재 전체 토지등 소유자는 4,030명이고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2,595명입니다. 따라서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2,595명 중 현장 직접 출석 토지등 소유자 815명, 서면 출석 토지등 소유자 492명으로 총 1,307명의 토지등 소유자님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므로 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추진위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도 직접 출석 토지등 소유자 40명, 서면 출석 토지등 소유자 57명으로 총 97명이 참석하여 전체 참석 토지등 소유자는 1,404명이 참석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 함께 박수로서 오늘 총회에 성원이 되었음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장께서는 개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자가 성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2018년 주민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토지등 소유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 추진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동 소유자님들의 열렬한 관심과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장미 아파트 재건축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 성원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가득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해고해 볼 때 선한 의지를 갖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관철할 수 있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조합 설립 추진 업무에 매진하였음에도 조합 설립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저의 탓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반드시 윈윈하는 합일점을 도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는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힘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9개 안건은 추진위원회 운영과 정비 업무 예산안 승인,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것 및 추진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건 등으로서 모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필수적인 안건들입니다. 소유자 여러분께서 질서정연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초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합니다. 그동안 대립과 갈등으로 막혀있던 조합 설립 추진 업무를 막힘없이 추진해 나아갑시다. 장미 아파트 및 상가 주민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읍시다. 이제 장미 아파트가 잠시를 대표합니다. 추진위원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저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저를 비판하고 고언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그만큼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 결산 및 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17동 1405호 안현환 토지소유자님 주민등록증을 접수해 놓고 가셨습니다. 안현환 토지소유자님 주민등록증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중간중간 빈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서 계신 토지소유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감사보고 및 회계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총회책자 36페이지로 가름하고 회계결산보고는 굿모닝 세무법인의 김명삼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굿모닝 세무법인 김명삼 사무국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소유자님들께서는 총회 책자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세무법인입니다. 오늘 결산보고 드리는 부분은 2017년 회계 부분에 대한 결산보고고요. 가지고 계시는 책자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중립익 영수증 그리고 특히 통장 거래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추진위의 운영 규정과 또 서울시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조합 등의 예산회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오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첨부서류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금수지계산서, 운영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그리고 2017년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 처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금의 차입관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먼저 자금의 차입을 보시면 해안종합건축사에서 2억 4천만 원을 2017년도에 차입을 했고요. 그리고 정비업체인 미래세양감정평가 정비관리로부터 1억 6천만 원,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을 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받아놨던 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6억 5천만 원을 이제 반환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금의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위원장 어떤 상근 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발생이 돼서 1월부터 저희가 8월까지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추진위에서 정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항목별로 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도 운영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계상한 운영비는 2억 9,400여만 원입니다. 미지급금까지 포함된 운영비 계상 내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총회에서 승인된 운영비는 4억 3,400여만 원으로 전체적인 운영비 계상은 초과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계산서는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했던 우리 추진위의 현금과 이출금 거래 내역 합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지급이나 발생주의 기표 방식이 아닌 현금주의 기표 방식으로 기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먼저 수입 총계를 보시면 상단에 4억 6,700여만 원이 전체 추진위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이 차입금 수입으로 4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출 총계를 보시면 중간에 11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1억 7,700여만 원이 지출이 됐고 운영비가 2억 1,900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차입금 상환이 300여만 원이 있고 기타 지출이 이제 7억 500여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찰보증금이 이제 반환된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지차익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우리 추진위에서 입금과 출금에 대한 차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로 표시됐다는 건 6억 3,600여만 원이 가로로 표시됐는데요. 이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은 입찰보증금 반환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출이 많은 걸로 표기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떤 6억 3,600이라는 돈을 어떤 돈에서 충당이 됐냐면요. 전년도에 넘어왔던 돈이 6억 6천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7년 12월 말 현재 잔액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3,200여만 원이 추진위의 잔액으로 이렇게 기표되는 그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상태표고요. 우리 추진위의 12월 30일 현재 자산과 부채의
어떠한 그 합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를 보시면 중간에 2억 6,100여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 총계는 밑에 쪽에 보시면 6억 3,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하단에 보시면 운영차액이라고 해서 3억 7,100여만 원은 현재까지 추진위의 운영비 계산 누적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손실로 오해하시는 그 토지등 소유자님이 계시는데 정비사업의 사업비와 동일하게 운영비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6페이지 보시면 운영계산서인데요. 이게 이제 발생주의 기표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추진위의 전체적인 운영비 계산 내역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약간의 이자 수익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부터는 실질적인 추진위의 운영비 계산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추진위의 2017년 예산 항목별로 저희가 다 기표를 했고요. 인건비부터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합계가 2억 6,4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계산이 됐고요. 그 오른쪽 2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예금 이자 수익을 가감해서 전체가 2억 6,8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분양 원가 명세서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사업비 계산 내역입니다. 추진위에서 정한 사업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그 명세서고요. 그래서 현재 총회비가 가장 많은 금액이 계산이 됐고, 그래서 전체 그 1억 8,600여만 원, 1억 8,8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사업비로 계산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는요, 우리 그 추진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그 잔액 명세서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자산과 부채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는요, 사업비 명세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 원가, 공사 원가 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어떤 금액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표가 됐는지 나타내는 그런 어떤 명세서입니다. 이것도 더불어 비교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비 예산결산 대비표가 있고요. 그 뒷장에 운영비 예산결산 대비표가 있는데요. 보시는 요령은 상단에 보시면 관 항목 예산액은 우리 추진위에서 예산별로 항목별로 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은 실질적으로 추진위에서 집행된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지급이나 미수금 이런 부분은 기표가 되질 않고요. 실제로 자금 수지에서 집행된 금액을 기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증감액은 예산 대비 집행된 금액이 초과됐느냐 초과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 결산 대비도 초과됨이 없이 잘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34페이지에도 운영비 예산 결산 대비표도 전체적으로 초과됨이 없이 잘 집행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라고 해서 우리 추진위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예비비는 예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이 부분을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재무제표나 이런 내용들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부수적으로 표기하는 예산액 규정상 기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결산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결산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토중소장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굿모닝 세무법인의 김명삼 사무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과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경과보고는 총회 책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중소유자님께서는 총회 책자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 및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요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안은 공인된 속기사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으며 비디오로도 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보존할 예정입니다.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성숙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자로서 토지동 소유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 심의 중에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앞자리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몇 동 몇 호 토지동 소유자 누구 또는 몇 동 몇 호 소유자 누구의 대리인 누구라고 정확하게 신분을 밝히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일 주민총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과 무관한 내용이나 중복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건축 사업 전반에 관해서 일반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민총회 후에 추진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원만한 총회 진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총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안건은 제1호 안건 2018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2018년 추진위원회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제6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계약 체결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안건 주민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안건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제9호 안건 감사 선출의 건, 이상 9가지 안건입니다. 오늘 주민총회의 의결 방법은 각 안건별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께서 모든 안건을 상정하신 후에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한 후 개인적인 의사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는 잠시 후에 안건 상정 직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회하에 개봉을 해서 개표를 진행하고, 제8호 안건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과 제9호 안건 감사 선출의 건은 보다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박용호 선거관리위원장을 임시의장으로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토지동 소유자분들 중에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부득이한 개인 일정으로 현장을 빨리 떠나셔야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투표소와 투표함을 개방하고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업체 선정,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참석하셔서 정견 발표 등을 들으시고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만 투표 개시 선언 이후에 미리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회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토지동 소유자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는 금일 주민총회에 결정된 결의 방법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2018년 주민총회 결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장께서는 오늘 상정된 9가지 안건에 대한 9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2018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호 안건 2018년 추진위원회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호 안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계약 체결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호 안건 주민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호 안건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호 안건 감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모든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정수위원장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좀 빈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서 계시기 불편하신 토지정수위원장님들께서는 앞쪽에 빈자리를 찾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함과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요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토지정수위원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쪽에 투표함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을 우리 토지정수위원장님도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셨고, 진행요원들께서는 투표함을 닫아서 양쪽 기표소 쪽으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장께서는 서면 결의서 개봉, 개표 및 이석 토지정 소유자를 위한 투표 개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결의서 개봉 및 이석 토지등 소유자를 위한 투표 개시를 선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정 소유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퇴장하시는 토지정 소유자님께서는 반드시 투표를 하신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님들과 각 후보별 참관인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서명 결의서에 대한 개표 작업을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 용지에 대한 기표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용지는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앞면은 안건별 각각 의사표시란에 찬성, 반대 중에 한 곳에 검은색 볼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빈칸을, 동그라미를 검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투표용지 뒷면에 제5안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란에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택해서 검정색 볼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해 주시고, 5안건 도시계획업체 선정권에 혹시 3개 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선 투표를 대비하여 업체 선정 과정 중에 과반수를 얻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각각 상위 2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1안, 2안, 3안으로 2차 투표, 결선 투표용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1안, 2안, 3안 중에도 역시 마음에 드는 업체에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고 꺾기표나 X표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컴퓨터가 OMR 카드를 잘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그라미 칸을 검은색으로 색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중 기표가 될 경우에 역시
컴퓨터가 해독을 하지 못합니다. 이중 기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8호안건 추진위원장 선출의견의 경우에도 의사표시란 기호 1번과 2번 후보자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검정색 볼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검게 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투표용지는 OMR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기표란에 검정색 볼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까맣게 기표를 해주셔야만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까맣게 칠하지 않고 동그라미나 꺾기표, X표 등으로 기표를 하게 되면 집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정 소유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호안건부터 제9호안건까지 제안 설명 및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심의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언하실 때는 토지정 소유자님들께서는 거수를 하셔서 의장이나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몇 동 몇 호 소유자 누구 또는 몇 동 몇 호 소유자 누구의 대리인 누구라고 정확히 밝히신 후에 발언해 주시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명결의서에 대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들 입회하에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각 후보 참관에 올라오셨습니까? 서명결의서 개표 작업을 진행하시는 진행요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개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호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호안건 2018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 소유자님들께서는 총회 책자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거나 집행되어질 2018년 운영비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예산 회계 규정에 의거 총회 책자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운영비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주민총회에서 토지동 소유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또한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예산 회계 규정 제5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하되 위원회의 사업 마지막 연도는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총회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안건 2018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토지정 소유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본 안건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상 경비를 예산안으로 책정하여 승인을 받는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토지정 소유자님 안 계시면 1호 안건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토지정 소유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개인적인 의사표시는 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 2018년 추진위원회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 소유자님들께서는 총회 책자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거나 집행되어질 2018년 정비사업비 예산을 승인받고자 예산 회계 규정에 의거 총회 책자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주민총회에서 토지정 소유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또한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예산 회계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청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표정소 회장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안건은 조합 사무실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안이고요. 2호 안건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예산안입니다. 물론 예산안은 편성을 하지만 만약 지출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해서 토지dung 소유자님들의 승인을 받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토지dung 계십니까? 안 계시면 2호 안건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토지dung 소유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제2호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dung 소유자님들께서는 총회 책자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 및 발생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보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을 작성하여 금일총회에서 토지dung 소유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총회 책자를 참고하시면 시공사 선정 시까지 자금의 차입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차입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향후 주민총회에서 정한 예산 금액을 토지등 소유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안. 두 번째,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 즉 설계자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 현재는 선정된 설계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부터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을 신청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금의 차입 이자율 및 조건은 차입 방법 이런 세 가지 방안의 경우 차입을 위해 체결된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르고,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경우 주민총회에서 정한 방법 중에 이제 주민들로부터 균등하게 부담을 하거나 균등하게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설계자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에는 차입을 할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서 그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불을 하고 서울시 융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이자율을 납입하고자 합니다. 자금의 상환은 향후 시공사를 선정한 후에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받아서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총회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토지dung 소유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마이크 이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27동 214호 우리 아들로 돼갖고 유인받아갖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갖고 계속 이거 이자가 발생되고 또 위원장님 보면은 이 월급이라는 거하고 상여금하고 이게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빨리 되면은 되는데 우리같이 평수가 28평짜리 같은 거는 손해가 많은 것 같으니까는요. 이런 걸 이제 참작을 해줘서 갖고 저거 해야 되지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참고로 좀 해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조합설립 인가 진행 절차가 좀 더디다는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 같고요. 참고로 결국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님들의 동의서 제출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셔야 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이제 조합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홍보 요원들을 동원해서 잠깐만요. 예,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이거 지금 동의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OX 요원을 풀어갖고 돈을 조금 들더라도 빨리빨리 받아갖고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추전장님은 그걸 내가 지난번에 선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저거 OS 요원을 풀어서라도 돈을 지출해서라도요. 그걸 빨리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OS 요원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장만큼은 OS 요원 없이 깨끗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위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 협력을 해주셔서 제가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성취가 됐고 지금 제가 그 조합 설립까지를 못한 거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조합 설립을 갈 수 있는 기반은 깨끗하게 마련해 놨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오시는 분이 그 문제는 잘 처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가급적이면 옆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9동에 사는 이정모랍니다. 자, 저는 이게 2018년 주민총회 자료를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는데 이걸 상세히 읽어본다고 읽어봤지만 그 수리가 탁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접수처에 오면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오늘 이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거를 우리가 잘해야 개발이 제대로 되고 좋은 사업체를 선정하고 위원장님을 잘 뽑아야 이 일이 잘 진척되는데 난 아무것도 모른다. 돈은 어떻게 되면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돈들이 얼마일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오늘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대략의 금액은 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1년간 예산 집행을 하고 소비된 예산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억이다. 뭐 그 안에 세부적인 그 시간상 그거는 안 되겠어요만은 대략의 돈, 그죠?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1년간 예산을 하고 소비된 돈은 1년간 35억이다. 무슨 매덕이다. 우리가 이 수치가 머리에 탁박 돌아야 되는데 지금 1안건, 2안건이 있으니 통일이 됐어요. 저는 그렇지만 시간상으로 세부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3,000세대가 운영되는 돈을 그래도 건등건등, 그리고 그 이자율은 2.5%라든지 무슨 수리가 머리에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승인합니까? 통과. 그러면은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잘 못 읽은 것은 부치도 있겠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싹싹 알아들어서 승인 통과하는가 모르지만은 저는 1안건, 2안건 통과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치를 정확하게 탁탁탁 큰 숫자 1억 단위로 한다면 35억 뭐 1000 단위로 빼버리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주시면은 예. 이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이 재건축하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추진위원들이 얼마만한 돈을 받으면서 수고하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치를 미안하지만은 간략하고 단출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우리 세무법인에서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총회책자 이 결산 보고서에 보시면 작년에 사용한 비용이 얼마다라고 아까 그 세무법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호 안건 예산안의 경우에도 보시면 뭐 이미 지난 안건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월 예산이 4천만 원, 그리고 1년 전체 연간 예산 4억 8천만 원을 편성해서 한다는 안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2호 안건의 경우에도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총 금액이 2017년도에 집행 금액은 총 집행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뭐 10억을 넘어가지 않고요. 작년에 정비사업비 집행한 내용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총회책자 55페이지에 수치로 해서 다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사용할 정비사업비 예산을 현재 82억 원을 잡아놨는데 2018년도에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다 집행될지 안 될지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이 정도 정비사업비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이제 표로 해서 총회책자에 다 첨부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호 안건 이제 심의를 종료한 부분은 이게 의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의결은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책자는 이미 14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토지등 소유자님들께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발송된 이 총회책자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주민총회에 오셔서 이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제 다른 추진위원회나 다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OS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OS 요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참여 독려도 하고 또 안건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할 때도 동의서 진구하는 제의 역할들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또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OS 요원을 쓰지 않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다시 한번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 자발적인 참여로 조합 설립 동의를 받겠다고 하면 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진행해서 좀 우리 수익을 우리 조합원님들의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의 이익을 좀 창출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OS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새로 오늘 선출되는 추진위원장님과 감사님, 추진위원님들이 또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3호 안건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3호 안건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토지등 소유자님이 안 계시므로 제 3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 4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 3호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안건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제4호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님들께서는 총회 책자 69페이지부터 1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표준화된 선거관리의 방법 등을 정하여 2017년 7월 6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고시제 2017-243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및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선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총회에서 토지소유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총회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호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토지소유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4호안건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본 안건은 서울시에서 고시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토지소유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께서는 제4호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안건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제5호안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5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님께서는 총회 책자 109페이지부터 1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1, 2, 3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5년 12월 15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제 2005-399호 서울특별시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설립 인가 후 용적률 상향 등 현실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과 변경 업무 등을 수행할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자 2018년 3월 16일 제7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입찰 공고안, 입찰 지침서안, 배점표안 등의 의결을 거쳐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근거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총회 책자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적격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제9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기호 1번 주식회사 경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기호 2번 주식회사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기호 3번 주식회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이상 3개사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기에 금일 총회에서 토지소유자님들의 투표를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총회 책자에 보시면 각 업체에서 제출한 각 업체의 제안서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님께서는 각 업체에서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참조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호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토지소유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이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7동 1002호 소유자 윤경훈입니다. 일단 옆 단지 주공 5단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내놨고 시는 이를 승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잠실 5단지 주민회 측 1,100여 명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들고 일어났는데요. 단순히 디자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화시키는 1차원적인 문제보다 과다한 공공화, 과다한 기부 체납, 과다한 비주거시설,
서울시가 민간개발 사업과 사유재산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도정법을 위반해가면서 강행하는 어용 국제현상 공모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호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125페이지 책자를 보시면은 변경안을 보시면 마치 지금 현재 주공 5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안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변으로 통과하는 큰 도로라든지 학교를 옮겨서 이제 옮기는 것이 나오는데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측이 2,300억 원을 들여서 신천초등학교 부지를 교육부로부터 매입하고 교육부가 단지 서북 쪽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천하였습니다. 단지 학교를 옮기는데 수천억의 비용을 들 필요도 없거니와 굳이 학교를 강변 쪽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기호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그런 도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이제 제안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가지고 이렇게 총회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 2월 9일 날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무조건 공개 경쟁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선정하는 것은 이제 이 업체의 뭐 재무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또 서울시와 또 우리 구청과 서로 협의해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선 오늘은 이 업체들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정된 이후에 우리 구청과 또 추진위원회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 이 2월 9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사실은 각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오히려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은 담보가 되지만 거꾸로 비용은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입찰 공고를 하고 거기에 입찰 공고를 보고 참여한 업체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입찰 방법이라든지 배점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단순 그 자격 심사를 통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정이 돼야지만 나머지 지금 우리 토중 소유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업무 협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토중 소유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동 609. 좀 일어나서 해주시죠. 우리 토중 소유자님 계시니까요. 예, 29동 609 소유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토중 소유자님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 총회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토중 소유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오한건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 813호 소유주 구건서인데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이제 용적률을 높이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만약에 용적률이 높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미성아파트나 저쪽 진주 쪽에도 거의 300%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라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분.
예, 이게 이제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실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무를 진행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동 추진위원 정희복입니다. 이 도시계획 업체가 재건축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업체입니다.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서 1, 2, 3위가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누가 잘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저는 그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임원으로 있는데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업체 3개를 비교해서 올렸는데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제 1위 업체는 경기도 업체입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1위부터 한 30위까지는 회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본사는 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입찰할 때에 입찰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는 경기도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업체들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에 있고 그 다음에 충남에 있고 이러다가 그쪽이 일이 없어지면은 본사가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없습니다. 1위 업체도 송파 사무실에 한 300명이 넘게 있고 구리 사무실에 한 3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언하신 분이 5단지와 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치는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들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안으로 바꿀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배치를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참 잘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치를 했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교육영향평가를 받고 하는데 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 층수라든가 이게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예, 저 추진위원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배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업체는 설계 전문 업체라서 우리 지난번에 설계 업체 할 때 우리 같이 들어왔다가 떨어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업체 7개 종목을 등록해 갖고 있습니다. 1위 업체는 37개 업종을 등록해 있고 3위 업체는 4개 업종을 등록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이 업무는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재건축 사업에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가지고 또 서울시와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가고 그렇게 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5호 안건에 대한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5호 안건에 대한 심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5호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안건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제6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계약 체결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6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중 소유자님들께서는 총회 책자 1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총회에서 토지중 소유자님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도시계획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잦은 주민총회 소집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총회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계약 체결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토지 등 소유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아마 본안건의 경우에는 오늘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시계획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 계약까지 주민총회를 또 소집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로 위임하고 해서 계약 체결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초중소유자님 안 계시면 제6호 안건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초중소유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6호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안건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제7호 안건 주민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님들께서는 총회 책자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1, 2, 3차 아파트 조합 설립,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시급하게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등을 위한 잦은 주민총회 소집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회 책자 15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 의결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총회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반드시 주민총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주민총회나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유효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총회 책자 154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집행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주민총회 의결로 선정한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즉 제6호 안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업체를 계약 체결할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및 용역비를 지급하는 업무, 즉 2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오늘 심의를 통해서 이제 의결을 할 텐데요. 그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있어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 위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 하위 규정인 우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업무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7호 안건 주민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토지 소유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607호 진현입니다. 저는 추진위원이 결성돼가지고 하는 회의를 한번 나가봤는데요. 저는 추진위원은 아닙니다. 갔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 말고 서면 결의를 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계속 서면 결의를 해서 내시면 내용도 모르면서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추진위원들 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으셨어요. 근데 2번 이상이나 3번 이상을 참석을 안 하시고 서면 결의를 하시는 분들은 추진위원 하는 그 부분을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다 대표로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이라는 이 자리가 우리 돈을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참석도 안 하시고 계속 이걸 서명 결의를 해서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퇴진 수혜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추진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존 소유자님들을 대표해서 추진위원이 되셨으면 추진위원회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토지존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추진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우리 토지존 소유자님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도록 아마 촉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 규정에 별도의 내용 몇 번 불참했을 경우에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제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그 부분은 또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치루한 건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5동 902호 이무환입니다. 사회자님은 지금 현재 그 현실을 모르시고 사회를 지고 계십니다. 제가 재작년에 종대표를 했습니다. 몇 년간. 근데 추진위원이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수가 서면 결의를 해서 추진위원회에 나가지도 않고서 추진위원으로서 2, 3년간 일을 했습니다. 추진위원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추진위원장 나오시면은 추진위원을 최소한도 사람을 보고서 그 동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그 동을 아파트를 위해서 일을 한 과거를 조금 보았더니 동대표를 한 경험이 있다든가 그 반장을 했다든가 아파트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전혀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서면 결의를 내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서 앞으로 당선되시는 위원장님은 꼭 그것을 감안해서 사람을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이제 해임 절차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되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감사님들께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해태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두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칙을 아니면 바꾸든지 우리 여기 다 모여있을 때 그게 결정이 돼야 되지 새로 조직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막연히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칙이 아니면 아닌 걸로 지금 바꾸셔야죠. 운영규정에 바꾸겠다는 뭐가 있어야지 그거는 회칙이 그렇게 돼서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 토지존 소유자님 죄송합니다. 운영 규정에 그 내용이 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정을 하셔야 되는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추진위원장님이 주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규정 절차대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를 다시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을 바꾸겠다. 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 않았었어요. 아닙니다.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잠깐. 바꿀 의향이 있다,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뉘앙스를 주셔야지 그게 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다음에 이런 총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아니
운영 규정에 이미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운영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운영 규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질의사항은 추진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동 503호 김보용입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선출했는지 그 자체를 몰라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위회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다시 건설됐으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자, 지금은 이 자리가 추진위원을 고치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이어상 추진위원회 의임의 건을 합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그 의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는 상정된 안건만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추진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이 선출되고 감사가 선출이 되면 새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다시 뭘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위임의 건과 관련된 내용 질의해 주시고요. 위임의 건이 아닌 내용은 별도로 추진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금 안건이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임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그 위원회 저희가 그 위원단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안건이 만약에 규정이 있다고 하셨으면 해임 안건이 어떠한 상황에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위원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위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이 어떤 식으로 좀 뽑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추진위원 선출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근위원 전인성입니다. 22동 103호 소유주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안건에 대한 토의는 많이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 최초 이 추진위원 선출할 때 선출위원 관련된 공고문을 각 아파트에 붙였고 소식지를 통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0여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로 각 동별로 해서 그래서 각 동별로 신청하신 분 중에서 그 추진위원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한 15분이 구성돼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선정된 걸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선정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아까 2,000 몇 명으로 선정 동의율이 60점 몇 프로입니다. 지금 추진위 동의율이 60점 몇 프로로 여러분께서 다 추진위원 동의하실 때 다 동의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진위 동의서 내실 때 보시면 130여 분 다 있습니다. 그분들 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다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거론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 분들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 위원장께서 오시면 그런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이런 주민총회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개정되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각 아파트 공고부터 시작해서 다 공고를 해서 드렸고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개인이 추천을 해서 그 추진위원 한 230여 분 중에서 선정위원회 15분이 모여서 그래 선정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치료안건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동 창의백이고 배준권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분 얘기로는 추진위원장이 어떻게 추진위원을 뽑았고 또 어떻게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보니까 그 추진위원이 지금 하는 일이 뭐고 참석을 어떻게 하고 또 추진위원의 그 근무기간이 얼마고 그런 걸 더 모르고 있어요. 추진위원장도 지금 원래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 추진위원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거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같이 그러면 뽑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얘기 줍니다. 네.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스러운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60%로 운영 규정에도 다 동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다 자료를 보시고 송파구청에서 다 여러분 각자 개인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거에서 50%로 해서 2016년 6월 28일에 승인이 났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겁니다. 대표자 및 소유주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임기는 위원장 및 추진위원 2년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3분의 2 연임이 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연임이 되고 마찬가지 추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 3분의 2 연임이 되면 위원장이나 감사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이 주민총회를 거쳐서 가부 결정이 되고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3분의 1 의결로 위임이 되면 그걸로 되는 걸로 국토부 운영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회의 진행이 위임의 건을 지금 승인받는 자리에서 추진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왈가왈부하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지금 자리는 추진위원회 위임해서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를 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개선을 하자 하는 문제는 이 주민총회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의될 사안이 아니고 그 안은 별도로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안건을 상정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상정된 안건은 추진위원회에서 그 주민총회가 위임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부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 7호안건 심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또 7호안건과 관련된 질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으신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어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기에 추진위원회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총회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안건으로 잡아주십시오. 죄송하지만요. 이미 고지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하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총회는 안건을 사전에 고지해서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난번 주민총회 때 아마 총회 책자 안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 규정은 쉽게 말하면 우리 장미 1, 2, 3차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법과 같은 겁니다. 헌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추진위원회 선출 방법이라든지 임기라든지 해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만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진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하고 숫자는 몇 명으로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점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뭐 방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요. 방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 추진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별도로 추진위원장이 새로 오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새로 소집을 해서 앞으로 결혼이 된 추진위원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또 만약에 하자가 있는 참석을 안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또 소유권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번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주민총회를 소집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것을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이 7호 안건이 가결된다고 해서 기존의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안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토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7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마치고요. 추진위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로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 또 앞으로 새로 오늘 선출되신 분들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거나 감사로 선출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또 의혹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선출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진위원회에서 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7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7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 8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 7호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호 안건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